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그에 대해서 입을 닫는다면 저는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던 이 새로운 체제 전쟁, 그리고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내란, 극우 프레임입니다. 네. 내란 극우 프레임 관련해서 내란은 사실상 지금 사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내란 하면서 지금 야당을 정당 해산 심판 해가지고 사실상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책임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지금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1호 대책 사실상 강남 3구만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씨를 마르고 월세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어떻습니까? 고환율, 고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악독한 세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란과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설명하라 들지 말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거, 그리고 항소 포기하고 자신의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게 헌정 유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하고 싸워야 된다. 소위 말해서 프레임 전쟁은 상대의 프레임 안에서, 상대의 언어 안에서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때 어떤 프레임 속에서 싸울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제 전쟁이라는 워딩을 사용한 겁니다. 이 내란이라고 민주당이 좀 지정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놀아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게 안 통하니까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어떤 내란이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 일종의 내란몰이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주신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때와 사실 지지율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갔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장동혁 대표로부터도 나경원 의원으로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일말의 반성과 어떤 사죄, 진정한 절연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저렇게 체제 전쟁이다,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야 된다, 민주당을 굉장히 악랄한 존재처럼 묘사를 하고 일종의 정치 선동을 벌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당이냐라고 물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했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느냐,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속 시원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다음 달에 그 비상계엄 발령한 지 1년이 되는 때를 좀 겸해서 과거와 좀 절연하고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의 그 하나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와 기조와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런 점에서 접점이 있는 건가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는 게 혁신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하나로 뭉쳐야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뭉친다고 해가지고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죠. 저희가 노력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하다가 이른바 무당층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나중에 선거 때 어디로 갈까요? 민주당으로 갈까요?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지율이 지금 높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끓는 점이 있습니다. 비등점이 있는데 우리가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겉보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끓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네.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에 도취돼서 오만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여러 가지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리로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겉보기에 머무를 것인가 그 안에 것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고민이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란 게 빨리 반등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채워놓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집토끼와 그리고 산토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않을까 보습니다. 그럼 지금 뭐 말씀하신 김에 그 여론조사 결과 좀 보면서 또 의견 좀 들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은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그 추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분석도 해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40, 42, 43 이렇게 비슷한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6, 24, 24 이렇게 또 마찬가지 뭐 답보 상태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무당층의 비율도 상당히 낮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 조사는 일단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 95%고요.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추세에 대한 해석을 간략히 좀 해주셨는데 박성민 최고께서는 지금 이런 지지도 추세 또 민주당의 전략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내세우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당 지지도에 도취된 적이 없고요. 네. 저희도 더 심기일전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 차가운 시선이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싶었던 지지도예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이 높다라고 착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의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고 뭐 이른바 여당 때리기, 그다음 민주당 때리기, 이제 정부 때리기,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에 계속 골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왜 효과가 없는가? 그것을 과연 국민의힘 당신들이 따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국민들께서 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뭐 체제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을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그리고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면서 사실상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인원도 많이 모이지 않고 당내 의원들의 참여도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받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 실패한 전략, 이른바 집토끼 잡기 전략이 사실 지금 실패한 전략이라고 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외연 확장의 전제 조건은 반성과 사죄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죠. 이 세 가지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토끼, 그러니까 이른바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하는 세력이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든 좀 극단적 주장을 하는 지지자들이든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견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을 예.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공공의 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 분열할 때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싸워야 될 때고 이 대통령과 싸워야 될 때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내부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노선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의문을 그 의구심들을 이 정부 여당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드린 거고 민주당은 뭐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지지율이 계속 간다 혹은 이 지지율이 높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이 외연 확장이라던가 아니면 여당으로서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해주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심을 최대한 전달하고 그리고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